네, 성남 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예.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셨죠? 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이재용 회장,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홍한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 제기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뭐 요식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이거 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법인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법무법인이 이제 여러 가지 판결문 등을 이제 종합했을 때 그동안의 판결문만으로 국민들께서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얘기하세요.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은 당연히 불법 합병의 몸통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거는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권력이라든지 재벌 눈치만 보면서 결국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달라지지 않은 행태, 국민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종감 전까지 이번 소송 어떻게 개선해서 진행할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면 보고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소득 대체율 43%와 45%에서 입장을 갖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힘 43%보다도 후퇴한 42%를 제시했습니다. 50% 다수안이었던 공론화위는커녕 국회 논의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정부안대로라면은 여야의 43, 45% 사이 소득 대체율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 명백합니다. 결국 여야 합의 불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이사장님, 자동 조정 장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수급액 인상률에 가입자 수 기대 여명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025년부터 2095년까지 가입자는 계속 줄고 기대 여명은 계속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결국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거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자동 조정 장치는 자동 삭감 장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득 대체율 42%일 때와 추가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을 경우 연금 수급 총액을 비교한 연금공단에서 추계한 자료입니다. 봐주세요. 원래 예상액보다 16.3%, 금액으로는 적게는 4,900만 원, 크게는 5,900만 원가량 삭감됩니다. 연금 수급 개월이 300개월이니까 이게 75년생의 경우에 원래는 월 12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월 100만 원 받게 됩니다. 이사장님, 자동 조정 장치 없는 더 낮은 소득 대체율에 의한 연금 수급 총액이 42% 플러스 자동 조정 장치에 의한 연금 수급 총액과 같게 된 경우 인하된 소득 대체율 대략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표를 좀 봐주시면 이게 단순 도식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로 총 수급액이 84.7%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자동 조정 장치가 없는 최초의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일까 단순 계산해 봤더니 35.28%였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은 이것을 대략 추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이게 개념 차이라든지 약간의 오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국민들께서 연금 봉기할 상황입니다. 노동자들 연금 파업 일으킬 상황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계약입니다. 여야가 소득 대체율 43, 45%를 두고 논의했는데 결국 정부는 약 35%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나 OECD 최악의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4%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9% 보험료, 40% 소득 제 대체율 배경을 하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동 조정 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지속 저는 생각하고 가능성을 있습니다. 위해서 국민들은 손해 봐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지만은 절대 금액은 자,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것뿐만이 계산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연령별 차등 인상 해외 사례 있습니까? 없죠. 관련 연구한 자료 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없다고 없다라고 알고 답변 받았어요, 제가. 자, 보건복지부가 이 방안, 이 공식 회의에서 최초 검토한 시점이 8월 29일입니다. 고작 발표하기 일주일 전이에요. 한심합니다. 정부안에 따라서 추계한 출생연도별 앞으로 내야 되는 총 보험료 자료 한번 보세요. 존경하는 우리 김선민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은 뒷세대보다도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모르고 있다가 국회에서 제기하니까 그때 알았죠. 네?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급조하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세대별 그 차등 인상시기 차등은 이제 그 세대별로 생애 총 기여와 생애 총 소득 급여를 이사장님 이렇게 상식적이어야죠. 75년생과 76년생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그 부분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안, 이 정부안은 공론화의 의견은커녕 여야의 논의조차 무시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보자 이런 안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노름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 해소 위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장님 유념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하시죠.